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어딘가의 추운 저녁이에요. 가장 현대적이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인 타이타닉호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한 테이블에 옷을 잘 차려입은 두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중 한 명은 영국의 유명한 기자예요. 그는 대화 상대자에게 재밌으면서 동시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죠. 그 당시 한 여성이 테베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멘라 대학의 여성 사제로 칭해졌죠. 그녀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나무관에 넣어졌으며 신비로운 글귀와 여성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대한 뚜껑이 덮여졌어요. 그녀는 상류층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베에 묻혔어요. 이 여성의 미라는 거의 3000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안장된 장소는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죠. 19세기 전반 무렵 한 무리의 지역 주민들이 우연히 그 고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여사제의 평화를 방해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라는 관에서 꺼내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4명의 부유한 친구들이 나일강 상류를 가로질러 이집트로 여행을 갔어요. 우선 그들은 룩소르 도시 근처에 있는 아멘라 신전의 발굴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빈 미라관을 발견했죠. 검은 눈을 가진 여사제가 공허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불길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관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지만 발견물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에 너무 놀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걸 사기로 결정합니다. 구매자는 바로 그 당일날 밤 관이 호텔로 전달되기 전에 실종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가 호텔을 나와 사막을 향해 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 남자를 보지 못했죠. 같은 그룹의 다른 남자가 관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친구 한 명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새로운 관의 주인은 자신의 모든 돈이 들어있던 은행이 파산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그 남자는 부유한 사업가에서 거지로 변했죠. 세 번째 친구도 이 고대 발견물의 불길한 영향력을 경험했는데 그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후 건강, 직업은 물론 결국엔 사고로 목숨까지 잃었어요. 파산하기 전에 관의 주인은 런던에 사는 여동생에게 그 고대 관을 넘겼어요. 이 여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방에 들어와 이집트 유물을 보고 바로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 걸 느꼈어요. 그 후 주인의 여동생은 그 관을 유명 사진작가에게 주었어요. 그는 사진 몇 장을 찍더니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에서 사람 얼굴을 한 진짜 여사제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불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사진사 말고는 아무도 카메라 필름을 만지지 않았고 사진을 바꾼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진작가는 의문스럽게 실종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모호해져요. 한 설명에 의하면 주인의 여동생이 그 유물을 대형 박물관에 넘겼다고 해요. 그 관을 운반하던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그의 조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물건을 부유한 사업가가 구매했다고 해요. 그 후 그 사람의 가족 3명도 사고를 당했고 집은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미라관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 넘겼죠. 대화 상대자는 식어버린 저녁 식사에 대해 잊어버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며 듣고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죠. 기자는 몇 달 동안 미라와 미라의 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해오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모든 사고의 증거를 찾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대화 상대자가 물었어요. 미라관은 박물관에서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았죠. 여사제는 다양한 시대의 왕과 왕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과학자들과 고대 언어 전문가들은 관 위의 상징들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죠. 그들은 새겨진 글 대부분이 여사제의 평화를 감히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나 불행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매일 밤 경비원들과 박물관 직원들은 미라관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울음과 비명소리도 같이 들렸죠. 또 누군가가 매일 밤 홀의 다른 전시품들을 흩뿌려놨어요. 모두들 곧 사제의 영혼이 마법의 힘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개인 수집가가 이 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박물관에서 이걸 구매했어요. 수집을 위한 게 아니라 유물에서 미라의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다 그는 부유한 미국 고고학자에게 미라관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미라를 뉴욕으로 옮기기로 하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화 상대자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기자가 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있나요? 기자는 대화 상대자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기 있어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대화자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자는 석관이 여기 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을 먹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객실에 들어갔어요. 기자는 누워 있었지만 미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여사제에 대한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고 했죠. 저주는 없어. 마침내 남자가 잠이 드는 순간 그는 살짝 밀리는 느낌을 받아요. 몇 분 후 선원이 그의 객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배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승객들은 위 갑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알렸어요. 기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 많은 인파를 보게 되죠.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해요. 기자는 바로 모든 것을 이해했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여사제가 한 것이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타이타닉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한 전설에 따르면 여사제가 배 선장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선원들은 이렇게 귀중한 화물을 감히 선창에 넣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물이 든 상자를 선장의 함교 근처에 두었다고 해요. 그 운명적인 날 밤, 선장은 자신의 눈으로 관을 보기로 했죠. 그 후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영혼들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했다고 해요. 배가 빙산으로 가득 찬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선장은 선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기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석관은 여전히 대서양 바닥에 놓여있을지 몰라요. 마침내 평화를 찾은 여사제와 함께 말이에요. 좋아요.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해요. 타이타닉이 어떤 종류의 미라나 석관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기록 또는 증거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 재난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등장했어요. 그 당시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배는 비밀 요원들 때문에 침몰했다. ET가 타이타닉을 공격했다. 타이타닉은 분명히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침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청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 이론들 중 하나는 유명 신문에 의해 이야기가 발달되었어요. 기자들은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저주받은 미라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워듣고 그게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심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모든 가짜 썰들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려주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알아선 안 되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자신들이 특별해진다고 느끼는데 이제 자신들이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자만감 때문에 음모론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뭐 또 이 모든 이론들이 정말 흥미롭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죠. 그건 그렇고 이 이야기에 나온 미라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 이미지가 있는 석관의 나무 뚜껑밖에 없어요. 아직도 누구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마지막 주인의 신원도 아직 미상이에요. 전시품이 19세기 말에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만이 알려져 있죠. 거기서 그녀는 부르네 미라라고 불렸죠. 박물관 직원은 이게 아무런 불행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뚜껑에서 나는 비명 소리와 두드리는 소리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직접 방문해 전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